안녕하세요, 정점장입니다. 오늘은 포터필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 왜 포터필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여기 이쪽 포터필터 스파우트 쪽이 오링이 경화가 돼가지고 수리를 지금 여기 하면서 뭔가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오늘 포터필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리스타들이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잡고 있는 게 바로 포터필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한번 포터필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저희가 포터필터 여기 밑에 부분 스파우트 오링 교체를 하면서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쪽 오링이 경화가 돼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들립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잘 보이나? 이렇게 들려가지고 사용할 때 이렇게 쑥쑥 빠집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링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고무 같은 것들이 경화가 돼가지고 굳어버려가지고 헐거워지면서 지지해주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보통 머신에서 제일 많이 고장나는 게, 기능적으로 고장나는 것보다 이렇게 고무, 오링 같은 것들이 경화가 되어가지고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누수가 생겼다 하면 보통 이런 오링을 교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교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룹 헤드에 있는 가스켓이잖아요. 가스켓도 똑같이 고무로 되어 있고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요즘에는 가스켓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열도 많이 받기 때문에 금방금방 경화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매장에서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주기로 교체를 해주고, 아니면 좀 적당히 사용하는 곳들은 한 2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기도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링을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보통 스파우트 같은 경우는 저희는 더블 스파우트 사용하고 있고, 한번 분해를 해줄게요. 간단합니다. 보통 오링이 건재하면, 쌩쌩하면 이게 잘 안 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화가 돼가지고 단단하게 굳어 있다라고 하면 이 더블 스파우트가 굉장히 쉽게 빠집니다. 보시면 살짝 지금 헐거워진 게 보이시나요? 보일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많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빼줄게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빠지긴 하거든요. 이렇게 걸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링을 뺄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 더블 스파우트를 빼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매장이 있어요. 바로 추출이 아래로 떨어지게.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바텀리스 포터필터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이 더블 스파우트가 예전에는 샷을 두 개를 받기 위해, 하나만 받으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두 개를 받기 위해 그런 용도로 나오긴 했어요. 이게 시대를 가면서 사용하는 용도의 의미가 점점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되냐면 맛을 내기 위해, 그러니까 추출에 좀 더 도움이 줄 수 있게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바텀리스 같은 경우는 추출이 커졌을 때 한쪽으로 쏠리거나 채널링이 나서 한쪽으로 물이 새어 나오던가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추출이 잘못됐다. 요번 추출은 망했다. 아니면 요번 추출로 먹었을 때는 좀 맛이 없겠구나. 이런 피드백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더블 스파우트에 요 스파우트 부분을 빼서 이렇게 추출해버리면 추출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 안쪽에서 모여가지고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채널링이 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더블 스파우트를 장착을 하고 추출을 했을 때 한쪽으로 먼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채널링이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출된 양상을 보면서 추출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빼버리게 되면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약간 추출에 자신이 없다던가 아니면 좀 포기를 한다? 그런 매장들은 아마 빼서 사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생겨나는가 생각을 또 해보면, 그냥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데서 저 사람은 저렇게 빼고 사용하니까 되게 편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유튜브나 인스타 이렇게 좀 커피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커피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경력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용해도 본인이 체크를 할 수 있고 피드백을 적용해서 개선할 점 개선하고. 근데 커피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본인의 추출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추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언제 샷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추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눈으로 보고 알아야 되거든요. 자신이 사용하는 원두,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블렌드나 아니면 싱글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추출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맛을 보는 것도 있지만 추출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도 이제 추출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더블 스파우트가 게 그냥 뭉텅이로 나오게 되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직 커피에 대해 많이 모르시거나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걸 빼지 않고, 그다음에 본인이 추출하는 거를 잘 관찰한 다음에 맛있는 추출, 맛없는 추출을 좀 관찰을 한 다음에 어떻게 추출됐을 때는 맛이 없었으니까 사용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추출되면 맛있었으니까 사용하면 되겠다, 이런 데이터를 계속 쌓으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런 경험이 되게 커피 생활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꼭 더블 스파우트를 끼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일단은 한번 오링을 켜볼게요. 요거는 같은 경우는 라마르주코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커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부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따 제가 좀 좋은 사이트를 하나 알려줄 건데, 크레파츠라는 사이트거든요. 근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내가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진짜 A부터 Z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보시고 본인이 필요한 부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저는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지금 하나에, 오링 하나에 한 4,000원 정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빠져버려서 나 더 이상 못 써 라고 생각하고 이 포터필터 자체를 구입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깨지겠죠. 금방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본인이 사용하는 기계 정도는 본인이 좀 공부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껴주시면 하면 됩니다. 되게 수리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거 끼기가 좀 힘들어요. 좀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 힘을 많이 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힘으로 잘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앞부분에 홈이 파이는 데를 맞춰서 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잘 안 빠지죠. 아까는 그냥 쑥 했는데 많이 빠르져 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사용하면 딱 자리를 잡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리를 할 수 있죠. 이런 자잘한 수리 같은 거는 점주거나 아니면 점장, 바리스타 분들은 찾아서 한번 고쳐보는 게 수리비도 아낄 수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안에 보시면 저희가 포터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바스켓이 있고, 이 바스켓은 IMS입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스프링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이게 스프링이어서 이렇게 뭔가 쫙쫙 다는 게 아니라 이 바스켓을 고정할 수 있는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끊어지는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청소를 하다 보면 빼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도 끊어져 가지고 그럼 이 포터필터 못 쓰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포터필터 스프링 치신 다음에 같은 규격의 사이즈로 구입하시면 바로 또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스프링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 부품의 이름 같은 게 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이따 보여준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바스켓 IMS고요. 바스켓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IMS가 있고 VST가 있어요. IMS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IMS는 추출을 모아주고 타공이 VST보다 적어 저항을 많이 받아서 중강배전, 강배전의 원두를 사용할 때 좋다. 중강배전, 강배전 원두는 분쇄도가 얇으면 얇을수록 쓴맛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분쇄도를 굵게 가져가는 편이니, 굵은 분쇄도는 추출이 빨라지니 IMS 바스켓으로 저항값을 올려서 추출을 안정적이게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IMS 같은 경우는 추출을 모아준 다음에 타공이 VST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저항값이 올라가겠죠. 그만큼 추출이 늦어지겠죠. 근데 중강배전, 강배전 같은 경우는 분쇄도를 굵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굵게 사용하는 분쇄도는 어떻게 되죠? 추출이 빨라지죠. 그러니까 추출이 느려지게 하는 바스켓과 추출이 빠른 분쇄도를 사용할 때 그 저항값을 상쇄시킬 수 있으니까 IMS 바스켓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VST는 IMS보다 타공 숫자가 커서 저항값이 낮아서 추출이 빨라집니다. 바스켓 자체가 추출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배전, 중약배전 원두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약배정, 중약배정 같은 경우 원두의 밀도가 높아서 추출하는데 잘 되지 않고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중약, 약배전은 얇은 분쇄도를 해야지 추출 면적이 많아져서 충분한 추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분쇄도가 얇으면 추출이 굉장히 늦어지겠죠? 그때 사용한 게 VST입니다. VST는 타공이 많아서 저항값이 낮기 때문에 추출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얇은 분쇄도를 사용할 때 VST 바스켓을 사용하면 그 저항값이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추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떤 바스켓을 사용하냐, 원두는 어떤 것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정해진 이런 틀 같은 건 있지만 꼭 그렇게 사용할 필요는 없고, 나는 IMS에서 약배전 원두를 사용하고 싶어, VST에도 강배전 원두를 사용하고 싶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맛있게 추출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그렇게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바스켓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만약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니면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청소 같은 경우는 다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안 돼. 크레파츠 사이트를 알려드려요. 크레파츠 사이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요 사이트가 크레파츠 쇼핑몰 사이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커피 머신 부품, 글라인더 부품, 바리스타 용품, 브랜드별 부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머신이, 저희가 지금 라마르조코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마르조코를 들어가고 저희가 GB5를 쓰니까 GB5 들어가면 이렇게 상세하게, 정말 상세하게 부분들이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근데 저희가 아까 가스켓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가스켓 쪽, 그룹헤드 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스켓에 대해 정보가 나와 있고,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로 구매까지 가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부품이 고장나거나 아니면 수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가 AS를 요청할 때 바로바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먼저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본인이 수리할 수 있으면 본인이 수리를 하면 기회비용이 좀 줄어들겠죠. 좀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라마르조코 규격 사이즈가 있고 8mm가 있잖아요. 이거는 두께입니다. 두께 8mm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시면 두 번째가 9mm거든요. 이 9mm가 왜 있냐면 이 바스켓도 그렇고 그룹헤드도 그렇고 많이 사용하다 보면 얘네들이 마모가 돼요. 정말 마모가 되거든요. 보통은 가스켓을 새 거로 가르면 6시가 아니라 한 7시쯤으로 되잖아요. 근데 가스켓을 갈아도 한 6시 아니면 한 5시 반 이렇게 포토필더가 걸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런 9mm 바스켓이 9mm입니다. 두께가 더 넓기 때문에 완전히 한 6시, 5시로 가지 않고 7시까지 장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바스켓도 소모품이긴 해서 오래 사용하면 바꾸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많이 돌아간다 라고 하시면 좀 더 두꺼운 가스켓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게 세 번째게 이제 실리콘 제품도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실리콘 제품을 알고 있는데 사용해 보지는 않아 가지고 정확히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래 사용하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알고 싶은 부품이 있다거나 아니면 구입하고 싶은 부품, 수리하고 싶은 부품이 있다면 이 크레파츠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크레파츠 사이트는 제가 따로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정말 여기서 그냥 공부를 해도 돼요. 공부를 해도 될 만큼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사이트 하나랑 포토필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커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